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절이 싫어졌습니다. 잡채는 납작 당면으로 해주세요. 어머니 문어 숙회도요. 저는 고기는 싫어하고 해산물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을 분명히 말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리 말해주는 게 낫지.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되지. 그런데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 말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전의 개수, 잡채의 당면 스타일, 선호하는 메뉴, 방문 시간까지. 어쩌면 다 해줄 수 있는 가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일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세대 차이에서 오는 표현의 방식일까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밥 먹던 기억, 말 한마디 삼키던 기억, 그런 건 제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 오던 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을 정성껏 차렸고 혹시 부족할까봐 하나라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기 잘 안 먹어요. 해산물 좋아하고요. 밀가루는 피하는 편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솔직한 편이야. 솔직함. 그 단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그 아이가 편해야 우리 아들도 편할 테니까. 그런데 명절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명절은 누구를 위한 걸까? 전 부치는 시간보다 메뉴를 맞추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그날 문어를 썰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명절은 설레는 날이 아니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문어를 데치고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고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문어 숙회는 꼭 해주세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니까요. 먹으러 간다?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먹으러 간다. 명절이 그렇게 가벼운 날이었나? 저는 명절을 거창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서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명절 음식은 잘 안 먹지 않나요? 저는 기름져서 부담되고요. 그래서 문어 숙회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차분했습니다. 따지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취향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며느리가 마치 식당 주인을 대하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소연아, 명절이 먹으러 오는 날이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괜히 눈치 보면서 가는 게 더 싫거든요. 눈치. 그 단어가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시누이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으러 오는 거면 오지 마라.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그럼 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끓던 물소리만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어를 건져야 했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요? 그 아이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먹으러 올 수도 있지요. 좋아하는 메뉴를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덧붙이더군요. 요즘은 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요즘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나는 예전 사람인 건가요? 그날 이후로 명절은 더 이상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달라진 건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달라진 걸까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부산에 쓸 시간입니다. 아들 내외가 언제 도착하는지, 음식은 다 되었는지, 괜히 몇 번이고 상을 다시 보게 되는 날. 그런데 그날은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더군요. 평소 명절 준비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문어 숙회가 보였습니다. 랩으로 꼼꼼하게 싸서 넣어둔 문어. 안 온다고 했으면서도 저는 결국 만들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온다 했으니 안 오겠지. 그렇게 말해놓고도 괜히 창밖을 자꾸 내다봤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것 같아 괜히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9시 반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초인종이 울렸을 시간입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어 갈 때까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왜 해?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안 오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그냥 저희끼리 보낼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멀어질 일이었을까요? 상 위에 차려둔 음식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식어 있었고 잡채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어 숙회는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괜히 한 점 집어 입에 넣어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시끄러워서 힘든 게 아니라 조용해서 더 힘들다는 걸. 며느리가 오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지 않으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미운 걸까요? 그리운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차려뒀던 상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늦게라도 문을 두드릴까봐.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문어 접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걸까요? 그 아이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저 좋아하는 음식을 말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명절은 저에게 설레는 날이 아닌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괜히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려놓고 괜히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이 많이 속상했어. 속상해했다는 말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운했다고 말했을 뿐인데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예민해. 항상. 그 단어가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제가 언제 항상 그랬을까요? 저는 오히려 참고, 맞추고, 넘기며 살아온 사람인데, 지난 명절 때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제사 비용에 보태 쓰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명절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죠?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버니까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아끼는 성격 아니거든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직접 챙겼어. 고맙다고 해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받았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 오늘 장 보는 데만 25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어 5만 원, 한우 8만 원, 그 외 재료 12만 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5만 원 주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벌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저 이런 거 아끼는 성격 아니에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5만 원 들인 장에 5만 원 주면서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조금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표현이잖아. 표현?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간다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 처음이 아니라고? 용돈 줄 때도 그랬잖아.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돈은 또 무슨 말이야? 5만 원 주면서 명절 비용 보태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엄마, 금액이 문제야? 금액이 아니라 말이 문제였어. 무슨 말? 마치 자기가 큰일 한 것처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 나도 안다. 그 애가 나쁜 애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나도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요즘은 다 그렇게 말해. 솔직한 게 더 낫지. 또 요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다.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 눈치, 남편 눈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고, 음식 하나 잘못하면 안 되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 요즘은 안 그래. 옛날, 요즘,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옛날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다 그렇다며. 그럼 나는 뭐냐? 아들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극단적, 소연이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솔직함과 버릇없음은 다르지 않냐?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버릇없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태준아, 엄마가 소연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바뀌어 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전화해.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자존심.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에도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항상 예민해. 옛날 얘기잖아. 요즘은 다 그래. 엄마도 좀 바뀌어야 돼.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돈 받을 때도 참았고, 음식 주문 받을 때도 참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에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러 간다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다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은 걸까요? 요즘은 달력을 넘길 때마다 괜히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다음 명절은 어떻게 될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건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며느리가 오면 불편하고 안 오면 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먹으러 온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말을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걸까요? 그 아이도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저도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엇갈린 걸까요? 세대 차이일까요? 표현 방식의 차이일까요? 요즘은 가끔 문어숙회를 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 힘들다고 SNS에 많이 올라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지금도 생각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간다고 했을 뿐인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명절을 준비하면서 주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서 시혜를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면 어디까지 맞춰야 합니까? 선을 지키는 게 고집입니까? 솔직함과 버릇없음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아들 이름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먼저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가 정말 버릇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요즘 세대의 방식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어머니 편이시라면 시어머니, 며느리 편이시라면 며느리, 둘 다 이해 안 된다면 모르겠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